퇴직서를 제출하던 그날 아침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회사에 갈 이유는 더 이상 없었지만 몸은 여전히 출근 시간에 맞춰 반응했고 습관처럼 넥타이를 찾다 멈춰 섰습니다. 수십 년을 같은 리듬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퇴직은 축하의 순간이 아니라 방향 감각을 잃는 순간에 가까웠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얼굴은 그대로인데 세상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 같다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정말로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출근길에 소음이 사라진 대신 집 안의 정적이 커졌고 전화벨은 더 이상 업무 연락으로 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퇴직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막상 자유 앞에 서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공백이 먼저 찾아옵니다. 해야 할 일이 사라진 자리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고 그 질문은 생각보다 무겁게 가슴을 눌렀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50대 후반의 김 씨는 대기업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조직 안에서 그는 늘 필요한 사람이었고 회의실에서는 그의 말 한마디가 방향을 정하곤 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사람들은 부러워했고 그는 웃으며 이제 좀 쉬겠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있었습니다. 퇴직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아침을 먹고 신문을 펼쳤지만 읽히지 않았고 텔레비전 소리는 의미 없이 흘러갔습니다. 점심이 지나도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회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라는 것을. 며칠 뒤 그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예전 부하 직원을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눴지만 대화는 길지 않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늦췄습니다. 더 이상 서둘러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작은 컨설팅 일을 해보려 했지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명함에서 직함이 사라지자 전화는 줄었고 그의 경험은 더 이상 현재형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이 밤마다 잠을 깨웠고 아내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오래 머무는 그를 아내는 낯설어했고 그는 그 시선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말을 했는데 집에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 말은 농담처럼 흘러나왔지만 사실은 절박한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지방 소도시에 사는 60대 초반의 박 씨였습니다. 그는 공무원으로 정년을 채웠고 퇴직식 날 꽃다발을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이 있고 집도 있었기에 주변에서는 성공적인 은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첫 주말부터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지켜온 규칙과 질서가 사라지자 하루가 길게 늘어졌고 그는 그 시간을 채울 방법을 몰랐습니다. 취미를 가져보라는 말에 낚시도 해보고 동호회에도 나가봤지만 마음은 쉽게 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침에 일어나 달력을 보다가 아무 표시도 없는 날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기념일도 약속도 없는 하루가 이렇게 많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점점 집 안에서 말수가 줄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고 그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자존심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의 컴퓨터를 도와주며 조금씩 숨이 트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다시 살아났고 그제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역할의 전환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전환은 누구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순간 인생이 바뀐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이며 나를 설명하던 문장이 사라지는 문제입니다. 회사라는 이름표가 떨어진 뒤 남는 것은 오롯이 개인으로서의 자신이고 그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일은 생각보다 외롭고 고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며 숫자를 계산하지만 정작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공백입니다. 매일 아침 나를 부르던 이름이 사라질 때 나는 무엇으로 나를 부를 것인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자유는 곧 불안으로 바뀝니다. 김 씨는 결국 소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박 씨는 봉사를 통해 새로운 하루의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은 인생을 뒤집는 사건이지만 그 방향을 다시 잡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을. 퇴직하는 순간 세상은 이전과 똑같아 보이지만 나를 대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중심을 찾는 것입니다. 회사가 나를 규정하던 시간에서 벗어나 내가 나를 규정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느리고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문장의 시작이며 그 문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퇴직은 사건이 아니라 구조의 붕괴에 가깝다.
직함과 역할과 일정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던 하루의 구조가 한순간에 풀리면서 삶은 느슨해지고 그 틈으로 불안과 공허가 스며든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자산과 연금과 생활비를 계산하지만 정작 계산되지 않는 것은 관계의 변화와 정체성의 재편이다. 회사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사회적 좌표였고 그 좌표가 사라지면 나의 위치를 스스로 다시 정해야 한다. 이 과정이 힘든 이유는 실패의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기준의 부재 때문이다.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누가 평가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은 생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은퇴 직후의 혼란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회적 현상이다. 문제는 이 혼란을 개인의 의지나 성격으로만 설명하려는 태도에 있다. 퇴직 이후 삶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준비의 방향이 한쪽으로 쏠려 있었던 경우가 많다. 숫자는 준비했지만 리듬을 준비하지 못했고 돈은 계산했지만 역할은 설계하지 못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소득의 크기보다 하루의 밀도다. 일정이 사라진 자리에 의미가 들어서지 못하면 시간은 길어지고 마음은 메말라간다. 이때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대안이 자영업이나 단기 일자리지만 그것이 항상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다. 수입을 위한 선택인지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한 선택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존재감의 회복은 반드시 큰 무대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 반복되는 봉사, 정기적인 학습과 같은 소소한 구조가 삶을 다시 세운다. 은퇴 이후 필요한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루틴이다. 루틴은 시간을 묻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관계를 이어주는 최소 단위의 장치다. 또한 관계의 재정립은 은퇴 이후 가장 섬세하게 다뤄야 할 과제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와 가족의 경계가 흐려지고 기대와 오해가 쌓이기 쉽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역할의 재분배와 대화의 규칙이다. 서로의 하루를 존중하는 약속 없이는 작은 마찰이 큰 갈등으로 번진다. 은퇴는 개인의 변화이지만 그 영향은 가족 전체에 미친다. 따라서 은퇴 설계는 개인 계획이 아니라 관계 계획이어야 한다. 사회 역시 은퇴자를 과거형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경험은 낡지 않았고 역할은 전환될 뿐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연결의 통로가 부족할 뿐이다. 지역과 커뮤니티와 공공 영역에서 은퇴자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늘어날수록 개인의 혼란은 줄어들고 사회의 비용도 낮아진다. 은퇴 이후의 불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환을 지원하지 못한 사회의 공백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은퇴를 앞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은 더 벌라는 말도 더 아끼라는 말도 아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미리 그려보라는 말이다. 아침에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이 준비될수록 퇴직의 충격은 완만해진다. 결국 은퇴는 내려놓음이 아니라 재배치다. 중심을 옮기는 일이고 방향을 다시 잡는 일이다. 퇴직하는 순간 인생이 바뀌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가 추락이 될지 전환이 될지는 이후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의 한가운데 있다면 기억했으면 한다. 흔들리는 것은 실패가 아니며 길을 잇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다. 그 시간은 새로운 문장을 쓰기 전의 여백이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름표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 비로소 직함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자신을 만나게 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문법이 바뀌는 시점이며 그 문법에 익숙해질수록 인생은 다시 읽히기 시작한다.